네, 첫 번째 종목 현대차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2만 9천 원에 비중은 30% 정도를 두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역시나 몇 달 동안 좀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전략이 좀 좋을까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대차나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좀 단기적으로 양봉이 좀 나오다가 약간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후에 빠지지 않고 견조한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고요. 현대차가 앞으로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섹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테슬라보다는 현대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팔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앞으로 전기차 쪽에 드랍을 걸게 되면 아까 아이오닉 5도 뭐 우버 택시도 들어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전기차나 기타 또 이 판매량 증가 따라서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뭐 지분을 처분을 하든 아니면 이런 딜을 하든 이런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올라가야 된다 대신. 그래서 21선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시고 만약에 올라가면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전고점 언저리에서는 이 흘러내린 고점 있죠. 이 부근에서는 한 23만 원 정도 되나요? 네, 이 부근에서는 비중을 일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그런 형국이니 좀 반등하면 비중을 줄여주고 대신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 이 21선을 추세적으로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휴캠스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29,350원에 비중은 2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휴캠스 하면 탄소 배출권도 그렇고 지금 구간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어떤 전략이 좀 좋을까요? 자, 이 종목은 뭐 정밀화학이나 기초화학 쪽에 강점을 갖는 분야인데 주로 올라갈 때 보면 주로 탄소 배출권이나 아니면 요소수 관련해서 올라간다고. 근데 요소수 관련이나 탄소 배출권 관련 재료가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다만 큰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지금 21선 위에서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고 돌려 세우고 있다고요. 바로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두 달 정도는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일봉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61선이 이렇게 꺾였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3달 정도는 걸려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과거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보시면 이렇게 61선이 꺾이게 되면 한 달, 두 달, 3달 정도 걸리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휴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살짝 흔들려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던가 기간 조정을 받아서 이 61선이 효과적으로 주가 근처 이 부근에 내려올 때까지는 횡보고 등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대신 이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2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중 조절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뭐 한두 달 정도는 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전고점에서는 비중을 좀 조절해 주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22,700원에 비중은 50% 정도를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상당히 비중이 많으신데 이 종목이 뭐 추세를 타고 올라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럼 좀 비중 조절을 해서 이제 다른 그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로 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주는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자, 한국전력이 못 갔던 이유는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정부에서 내년에 야 전기요금 올리지 마 한참 대선도 가까워지고 있고 그런데 굳이 전기요금을 올려서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뭐 실적도 안 좋고 어떤 특별한 전기요금 인상 모멘텀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종목이 뭐 아주 계속 빠질 건 아니에요. 이게 월봉인데 이 월봉상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당분간은 계속 이런
횡보 조정이 나올 테니까 이 섹터가 올라가려면 뭐 전기요금 인상이나 돼야 되는데 그런 재료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 섹터가 뭐 강력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하게 되면 이 24,000원 정도에 있는 이 240일 이동평균선 정도 오면 비중을 조절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한컴 MDS가 되겠습니다. 매수가 26,100원의 비중은 10%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상승 이후에 살짝 눌림목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좀 좋을까요?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횡보 등락을 할 거예요. 원래 그 싸이월드 관련주로 해서 한컴타운에서 이 종목이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때 올라가지 못하고 이번 주 초에 조정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은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탄력을 받으려면 이 파란 굵은 선 20선, 그다음 녹색선 61선이 수렴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1선과 61선이 수렴이 되니까 튀어 올라갔죠. 또 여기서 21선과 61선이 수렴이 되니까 튀어 올라갔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20선하고 6선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배가 뒤집어졌을 때 그때 그 에어포켓이 있으면 한 72시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20선과 6선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주가가 강해서 빠지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니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갭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걱정을 하지 마세요. 특히나 인베디드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엮일 수 있는데 다만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해 드렸고요. 전화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600원에 20%요. 81,100원에 비중 네네. 20%인 거죠? 네네. 네, 저는 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일단 조금 손실이신데 호텔 신라 들어가신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예, 방송 보다가 연말이고 하니까 좀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그렇고 연말 들어가면서 조금 특수를 기대하셨는데 지금 네. 구간 가장 답답한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실은 제가 이게 조금 더 고가에 사서 물 탄 거거든요. 네. 근데 올라갈 땐 좀 올라가는데 내가 너무 고가에 샀나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12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가는데도 자, 또 지금 있어야 될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까지 네. 한 부분인데 일단 네. 저희가 상담 잘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호텔 신라 일단 추격 매수를 한번 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모멘텀이 좀 부족하죠. 뭐 시진핑이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던가 아니면 좀 코로나가 좀 잡혀서 여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 거리두기 단계도 강화되고 있고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좀 좋지는 않아요. 다만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가치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는 크게 빠지지 않고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자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서 반등이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시도를 못하면 당분간 또 횡보 조정이라는 것도 약간 좀 눌러줄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다고 하죠. 정상적인 배열은 아들이 아버지 목마를 태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 목마를 태워야 되겠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 목마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면 목 부러지겠죠. 그것처럼 무거운 게 위에서 짓누르고 있으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면 일단 이 121선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이겁니다. 앞으로 1, 2주 사이에 올라가면 반등 가능해요. 근데 그때 반등이 안 나오면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때는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전저점 있죠. 7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홀딩의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비중을 좀 조절하고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면 지켜보시다가 올라오면 이 장기 평선 부근에서는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뭐 당분간 이게 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민할 수 있는 그런 쪽 섹터를 노리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좀 잘 대응하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